공매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노사정 합의를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대규모 규탄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전북도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직접 협상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혀 장기 파업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이전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북 이전 기업과 외국인 투자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삼성 발언 논란과 함께 학력 저하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에 노동관련법 개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지역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창경 기자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노총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7일 단위사업장 노동자 결의대회,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대타협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를 고통으로 빠뜨리는 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실제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노들을 시민과 전국 단위의 이제 국민이 함께 좀 모아서 그 투쟁들을. 전라북도의회는 오는 22일 노사정 합의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근거로 논의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경제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조직률도 아주 저조한 상태에서 지나친 희생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정부의 노동계획에 반대하면서 노사정 합의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이달 초 부분 파업에 이어 다음 주에 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의 불신이 커 자칫 수년 전에 장기 파업이 재현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에서 5곳 가운데 3곳은 임금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이달 초 이틀 동안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21일부터는 회사 측이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 협상단을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아 전면 파업 수준의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대리인들이 그 이전에 2012년 당시에도 장기간의 버스 파업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낮은 요금과 불합리한 적자 보전제도, 지속적인 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며 전주시와 노조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심각한 감독과 행정권은 저희들을 짓누르게 되어졌습니다. 강력한 노동권은 회사의 버틸 힘조차 상실케 할 만큼 혹독하였습니다. 노조와 회사의 팽팽한 대립으로 5년 전 146일간, 3년 전 113일간 이어진 장기 파업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파업만은 막겠다며 물밑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잘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서 파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고질적인 노사 대립 등 모든 버스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말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전주시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D등급과 2등급을 받은 전라북도 재난위험시설이 66곳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분석 결과 전북은 65곳의 D등급과 1곳의 2등급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해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신 의원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재난위험시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안전점검과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이전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 5년 새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북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도 전국의 1%에 그치고 있는데요. 기업 이전과 투자 감소는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2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정읍으로 옮긴 자동차 부품 소재 공장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전라북도로부터 4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은 지난 2009년 143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7억 원, 지난해 13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0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전북 투자는 84건에 7억 7,200만 달러로 전국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기업 이전과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어든 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 평택 등 성장 관리 권역의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조만간 이천시 가평군 같은 자연 보전 권역의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이전과 투자가 줄어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돌려주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기업 유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항과 도로 같은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305억 원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도 1년 가까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의 분석 결과 대구 창조센터는 87억 원을, 경기 창조센터는 72억 원을 이미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전북의 경우 10개월째 투자 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어렵게 조성한 투자금을 쌓아만 둘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의 네덜란드 명문대학인 델프트 공대의 부설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델프트 공대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시 등과 협약하고 내년 1월까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첨단 비파괴 평가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델프트 공대는 새만금 연구소에서 네덜란드 국립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와 함께 항공우주 구조물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전남 무안에서 열렸습니다. 국감에서는 SNS를 통해 보여진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함께 학력 저하, 특수학교 지원 등 교육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4개 교육청의 합동 국정감사. 누리예산과 삼성에 대한 SNS 논란을 반영하듯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정비로? 퀘스천 마크. 백날 해봐라. 무시해 주마. SNS 올리셨다고 얼른 내리셨어요. 이런 말은 너무 교육감으로서 좀 민망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교육감 철학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그런 철학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이 낮고 다른 시도에 비해 학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지적했습니다. 전북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또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최하의 지금 수준이에요.
2014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적 자료를 보니까 수학 1의 경우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 2등급 받은 학생 비율이 전북이 68.1%, 한 70% 정도가 학력 미달자라고 하면 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누리예산의 의무 지출 경비 지정을 비판하며 교육감들의 연대와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육하고 교육이 구분되어 있는 법률도 무시하고 오로지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만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도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해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영어 교사 해외 연수의 효율성 문제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특별 교부금을 손해보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김성환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학생 인권 침해를 우려해 학교 내 CCTV 설치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의 12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니트 산업연구원과 군산의료원, 전북발전연구원이 분야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연기관을 4개 유형별로 분류해 평가한 결과 경제 분야의 니트 산업연구원은 전문성 만족도가 떨어지고 복지 분야의 군산의료원은 직원 1인당 관리 환자가 많았습니다. 또 연구 분야의 전북발전연구원은 기초자료 표절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결과를 근거로 최하위 기관의 연봉과 성과금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력이 올해 안에 모두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용표 사장은 서울에 아직 본사 인원이 남아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청사의 공간이 부족해 59명이 서울에 남아있다며 올해 안에 잔류 인원을 모두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은 바로 산골마을인데요. 이 산골마을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박보배 할머니 집. 할머니 집으로 가는 가파른 골목길에 길다란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봉사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엌 한켠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우살이 걱정이 컸던 박 할머니는 한시름 덜게 됐다며 환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겁내 걱정했죠. 작년에 석 달을 안 뗐구만. 마음이 훅문더지 이제 부자복지 않고.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산골마을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사랑의 연탄 나눔은 지난 11개 지역 70여 가구에 300장씩 모두 2만여 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탄이 무겁고 옷에 묻고 그래서 힘들지만 할머니가 겨울에 생활하실 걸 보니까 뿌듯해요. 봉사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들 소외 계층에게 연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 또 아무리 없고 벌이도 없고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산골마을 주민들이 이웃들의 연탄 나눔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추석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혁신도시와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북 농협과 전라북도는 오는 18일과 19일 혁신도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근 빈터에서 21일 지방행정연수원, 22일부터 25일 도청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북 14개 시군의 180여 농가 등이 참여해 제수용품을 대형마트보다 10%에서 30% 싸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원광대 병원 전북 금연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흡연자를 위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원광대 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는 흡연 관련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약물치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전북지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유영미 지회장은 여성 기업인들이 지식과 경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에 창립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강원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전북지회를 출범시켰습니다. JTBC와 함께하는 JM 최고 경영자 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탤런트 김수미 씨는 특별 출연한 개그맨 박명수 씨와 함께 성격을 고치면 팔자가 바뀐다는 내용으로 유익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JTBC와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도 오늘 오후 제4기 입학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는 저명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강의를 받으며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고법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주지검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익산시 성당면의 한 마을에서 73살 김모 씨 등 4명이 야생 버섯을 채취해 먹은 뒤 구토와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독버섯을 먹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병원 3층 병실에서 폐렴으로 입원 중이던 5살 박모군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실 침대 위에 있던 박군이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